요즘 SNS와 구직 사이트에는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는 문구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는 누군가는 이용당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청년이 납치된 뒤 숨진 채 발견되며 이른바 캄보디아 스캠 산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이슈 키워드는 사라진 기회의 땅 캄보디아입니다.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이 취업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착 후 연락이 끊겼고 며칠 뒤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살해 혐의로 현지인을 체포했으며 한국 정부도 즉시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 취업 제안을 받을 때는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현지 체류 중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납치가 아닙니다. 최근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 지역에서는 온라인 사기 조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들은 IT 기업 채용, 고액 리모트 근무를 내세워 한국인과 대만인, 중국인 청년들을 유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권을 빼앗고 가짜 투자,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강제로 동원시키는 현대판 인신매매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현재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 1,000명에서 2,000명이 스캠 조직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중 일부는 피해자지만 일부는 강압이나 유혹에 넘어가 가해자로 전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귀국한 한국인 10여 명이 온라인 사기 공범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캄보디아를 스캠 산업의 중심지로 만든 이유를 경제적 불균형과 허술한 법 집행에서 찾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업이 무너지자 카지노, IT 단지로 가장한 스캠 센터가 대거 생겼고 부패한 관리들이 이를 묵인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국제 NGO는 캄보디아 북서부와 국경 지역이 무법지대처럼 변해 인신매매가 빈번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건 이후 캄보디아 일부 지역을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현지에 신속 대응팀을 파견해 실종자 수색과 피해자 귀국 지원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청은 귀환자를 상대로 피해자와 가담자를 분리조사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동남아 각국과 스캠 대응 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피해 구조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처음부터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귀환자 대부분이 피해자 신분이 아니라 수사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빈곤과 일자리 불안이 만든 범죄 구조를 개인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해외 취업이라는 말 뒤에는 이제 정보와 검증이 따라붙어야 합니다. 특히 SNS 광고나 메신저를 통한 비공식 채용 제안은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외교부 안전여행 사이트와 해외 취업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식 인증업체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사건 이후 캄보디아에서는 수백 명의 한국인이 귀국하고 그중 일부는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때 꿈의 직장으로 시작된 해외 취업이 누군가에는 인생의 덫이 된 현실, 기회와 위험의 경계는 언제나 한 끗 차이입니다. 해외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하기 전 우리가 믿어야 할 건 광고의 말이 아니라 사실과 확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이슈였습니다.